그러니까 다이어를 왜 데려가는데 이 친구를 막 500억, 1000억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57억 정도에 데려가는 거면요. 거저지. 진짜 이거는 개땡큰 겁니다. 아, 영국 국가대표 선수를 57억이 어떻게 사? 그러니까 안 살 이유가 없어요. 다이어를 보면 막 주전급 선수, 경쟁을 하고 이 선수가 막 게임을 뛰는 선수로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 다이어는 로테이션 자원, 그리고 부상자가 있을 때, 버려도 되는 컵 경기 때, 경기를 이기고 있을 때, 그냥 누군가 쉬게 하고 싶었을 때 넣기 정말 좋은 선수다. 에릭 다이어, 히위고 다이어 57억 원에 미넨 이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 다이어 조합 현실화 이렇게 기사 제목이 떴는데 김민재랑 다이어 뛸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다이어 조합 현실이 안 돼요. 네, 저 친구 그러니까 다이어는 여러분들 미넨의 스쿼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어는 여러분들 네 번째 옵션입니다. 네 번째 옵션이라는 게 뭐냐? 일단 김민재 1티어죠. 이 티어가 누굽니까? 우파메카노예요. 네. 그럼 3티어가 누구냐? 더리우트. 더리우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이어인 거예요. 근데 이 다이어가 팔로세비치인가 그 친구보다 앞설지 안 앞설지도 모르는 시점이고요. 지금 다이어를 영입해온 이유는 뭐냐? 김민재가 아시안컵을 가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다음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드라구시나 하이제킹을 하려고 했던 것도 어떤 이유 때문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럼 이거죠. 토트넘이 네. 다이어를 지네들한테 주고 드라구시를 데리려고 오잖아. 네. 그러면 투엘도 짱구를 굴려봤을 때 네. 야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다이어보단 드라구시 낫다고 생각을 쟤네가 하면 버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야, 다이어보단 드라구시 낫지 않냐고 하이제킹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네, 본인들이 근데- 원래 없었는데. 근데 그 하이제킹이 어떻게 됐어? 실패를 했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야 그래도 다이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경기도 많이 뛰었고 국가대표로도 꽤 뛰었고. 영국 대표팀에서도 경기를 많이 네, 뛰었고 49경기 뛰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친구가 센터백도 뛰지만 미드필더. 미드필더까지 뛸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겨울 이적 시장에 원래 영입 어려워요. 네 번째 센터백으로 영입하는 선수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가 다이어예요. 매물도 없고. 그리고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영입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를 왜 데려가는데 이 친구를 막 500억, 1000억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57억 정도에 데려가는 거면요. 거저지. 진짜 이거는 개땡큰 겁니다. 아, 영국 국가대표 선수를 57억이 어떻게 사? 그러니까 안 살 이유가 없어요. 다이어는 다른 팀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아스날도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아스날에서 봤을 때도 살리바랑 뭐 가브리엘이 뛰고 있어. 베나이트 있어. 토미야스 있어. 근데 토미야스나 베나이트 둘 중 하나는 뭐 왼쪽이나 오른쪽 풀백으로 본다? 그럼 네 번째 센터백으로 키위오를 쓸래 다이어 쓸래 하면 고민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다이어도 매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라보셨을 때 다이어를 보면 막 주전급 선수, 이 선수가 막 가가지고 막 경쟁을 하고 이 선수가 막 게임을 뛰는 선수로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 다이어는 로테이션 자원, 그리고 부상자가 있을 때, 버려도 되는 컵 경기 때, 경기를 이기고 있을 때, 그냥 누군가 쉬게 하고 싶었을 때 넣기 정말 좋은 선수다. 그래서 다이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토트넘 스쿼드 내에서는 지금 많이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좀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포스테코글루도 어쨌든 간에 다이어를 이번 시즌 몇 경기 내보내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될 때 정말 유용한 수비수가 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분데스리가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뭐 리그앙 혹은 세리아를 프리미어리그랑 같은 레벨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 스몰링 같은 경우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그렇죠. AS 로마에 가서 어쨌든 간에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수가 됐어요. 인정받았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죽쓰던 친구들이 뭐 분데스리가를 간다든가 리강을 간다든가 이런 데에 가서 잘하는 선수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첼시의 토모리 어떻게 보면 첼시에서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친구도 AC 밀란 가서 굉장히 중요한 수비수가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비해 분데스리가 템포가 많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미넨이라는 팀은 어쨌든 간에 분데스리가에서 대부분 가다놓고 팹니다. 그렇죠. 그 가다놓고 패는 입장에서 다이어가 가끔가다 한 번씩 돌아서 경기를 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막 자라나오는 어린 선수보다는 이 경험 많은 다이어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다이어는 드라구신한테 밥을 한번 사야 됩니다. 왜냐면은 드라구신 여러분 만약에 혹여나 미넨 간다라고 했으면 이 친구 그렇죠. 갈 곳이 없어요. 이번 겨울에. 그리고 여름에도 더 갈 곳이 없어요. 이번 시즌 한 4경기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진짜 갈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드라구신이 미넨을 선택 안 했기 때문에 미넨이 다이어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이어는 드라구신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다이어에 대해서 투엘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는 센터백 스페셜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때에 따라서 6번의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는 매력적인 선수이다 라고 하면서 다이어를 영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를 그 뜻은 뭡니까?
그냥 돌려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땜빵 날 여기저기 때마다. 땜빵 날 때마다 쓰고 유용하게 잘 쓰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친구 잘 둬서 갔다 막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 어마어마한 선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토트넘에서만 프리미어리그에서 364경기를 뛴 선수를 이 가격에 네 번째 센터백으로 데려온다. 어렵죠. 어마어마한 세일이에요. 진짜 싼 가격에 산 겁니다. 진짜 싼 가격에 이 선수를 데려오는 거고 이렇게 경기 경험 많은 선수를 4옵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전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근히 미넨 입장에서도 이 장사가 나쁜 장사는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선수가 어떤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선수의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포스트코글루와 그냥 맞지 않았던 거예요, 다이어는. 그리고 이제 이 팀에 가서 투엘 아래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투엘이 잘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이어를. 그러면서 이제 뭐 다이어가 매 시즌 거의 20경기 이상 뛰어왔었는데 이번 시즌을 보면 단 4경기밖에 못 뛰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는 이 친구가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유통기한이 다 됐다.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도 여러분들 명장 아래서 다 게임을 뛴 선수입니다. 그쵸. 포체티노 때부터 콘테 그다음에 무린뉴 시절도 다 게임을 뛴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못한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게 못하는 선수가 영국 국가대표에서 49경기를 뛰진 않아요. 어렵죠. 우리의 만족감이 들 수는 없겠죠. 허나 여러분들 이 다이어 선수를 진짜 단순하게 4옵션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미넨 입장에선 싼 가격의 경험 많은 꿀 영입이다. 이건 어쨌든 양측이 좋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떠나서 좋고요. 그 다음에 미넨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오게 돼서 어쨌든 간에 4옵션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경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쪽이 다 행복한 영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토트넘은 드라구신을 손에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정말 잘 보내고 있다. 그리고 뭐 드라구신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클럽이니까 드라구신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까지 많은 거지. 그 루마니아에서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유망주 선수 토트넘 오면 일단은 3옵션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선수가 이 팀에 온다고 해서 이 팀이 완전히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로메로랑 반더벤이 다쳤을 때 더 이상 에메르송 노얄이나 벤 데비스 같은 전문적인 중앙 수비수가 아닌 선수들이 중앙 수비수 뛰는 게 아닌 진짜 전문적인 중앙 수비수가 3옵션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막 드라구신이 와가지고 이게 토트넘이 막 엄청 전략이 엄청 상승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도 와서 여러분들 그 프리미어리그 피맛 좀 많이 볼 겁니다. 제가 이제 분석해서 올린 것도 있지만 이 킥력에 대해서 드라거신이 킥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도자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는 킥력은 좀 달라요. 내가 이렇게 공을 딱 잡았을 때 이 센터백이 이 선수가 뛰는 걸 보고 그 성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선수가 뛰는 걸 보고 그거를 보고 그 테크닉을 실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선수가 킥력이 있냐 없냐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을 본다는 거잖아. 포로를 영입 처음에 해왔을 때 제가 왜 포로가 손흥민에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포로 선수가 우측백에서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좌측 윙에서 이렇게 뛰는 걸 보면 그 길을 보고 때릴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선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로의 킥력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포로가 게임을 뛰면서 보여준 모습들이 포로가 그런 킥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올 시즌에도 포로가 손흥민을 보고 계속 찔러주는 패스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거와 동시에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가 그런 각들과 그렇게 한 칸 건너면서 때려줄 수 있는 킥이 좋아요. 근데 제노아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리그에서 잘하는 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에서 못하는 팀일수록 수비수의 스탯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높아져요. 왜? 막아야 되는 상황들도 많고요. 맨날 두드려 맞아. 맨날 두드려 맞으면 원래 못하는 팀의 골키퍼가 방어율이 높은 법이에요. 잘하는 팀의 골키퍼가 방어율이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이 걔한테까지 올 확률이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비카리오가 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토트넘의 라인이 굉장히 높고 그만큼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그걸 막았기 때문에 비카리오의 활약이 높았던 거지.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비카리오 활약도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선수의 수비적인 스탯이 이제 갱코체가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어린 친구는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토트넘의 3옵션이 된다는 건 솔직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4옵션은 크게 변화를 못 줘도 3옵션이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전문 센터백이 왔다는 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친구의 빌드업 능력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한 건 이런 것 때문이었고 근데 반대로 이 친구가 이제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몸싸움을 가져갈 때 이렇게 짓누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들은 여러분들 와킨스가 됐든 보웬이 됐든 잘못 누르면 걔네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걸 제끼고 들어가고 역이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거신이 오히려 이 묻어치는
던지는 거에 되게 자신이 있는 선수고 어리다 보니까 과감하거든.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의 영리한 공격수들과 프리미어리그의 영리한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한테 과연 첫 시즌부터 통할지, 아니면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거를 프리미어리그 피맛을 보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 스몰링이 맨유 후반기에 말다가 세리아 가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리그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했다고 해서 여기 와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수비수가 되라는 법이 없다. 요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민재 선수라든가 로메로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그 선수들처럼 리그 베스트 수비수를 먹고 온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쿨리발리도 리그 베스트를 먹고 첼시에 가서 한 시즌 만에 사우디를 갔잖아요. 이제 그와 똑같이 아직 이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허나 다이어 어쨌든 간에 구단에서 안 쓰는 선수를 내보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를 데리고 와서 리빌딩하는 단계로 봤을 때는 좋은 영입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딱 맞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뭐 지금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 행보를 보면은 솔직히 포스테코글루가 해달라는 선수 다양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비가 우리가 항상 뭐 짠돌이다 욕 많이 먹는데 이번만큼은 이적 시장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거 보기 어렵거든요. 야, 나 공격수 사줘. 흥민이 형 지금 아시안컵 갔고 어차피 우리 공격수 필요해. 근데 조금 윙에서도 뛸 수 있고 원톱으로 뛸 수 있는 요런 선수 사달라 하니까 바로 티모 베르너 사주고, 그 다음에 야 우리 중앙수비도 좀 필요해 하니까 바로 중앙수비 바이른 미넨이랑 경쟁해서 이겨서 사주고, 이제는 미드필더 우리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했을 때 미드필더 지금 바로 지금 살려고 또 날라갔잖아요. 어디 날라갔어? 제가 봤을 때 은근히 겨울이 시장을 보면은 연막 작전을 잘해요. 토디보 사는 척 하면서 드라구신, 그 다음에 지금 갤러거를 계속 일수 띄우고 있어요. 근데 갤러거 살 마음 없어. 그래서 지금 막 이브 리그에 챔피언십이 뛰고 있는, 어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와펜인가? 그 선수를 살려고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갤러거는 그냥 연막이고 또 다른 선수를 순식간에 또 뭔가 협상 중이라고 아마 뉴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건은 나가야 될 선수는 호이비에르를 좀 내보내고 그 자리에 또 괜찮은 미드필더만 영입이 되면은 이번 겨울 시장 진짜 만족스러운 겨울이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진짜 나도 좀 놀라워.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체제로 바뀌고 나서 레비도 뭔가 그런 빅 감독들 이후에 포스테코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린 선수들을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좀 토트넘 웨이로 다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잘하고 있고, 스펜스 같은 애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리즈 가가지고 개똥 싸다가 돌아왔는데 얘를 갑자기 그 딜에 섞어가지고 제노아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어쨌든 다이어도 주급 어쨌든 해결했고 이러면서 요리스도 주급 해결했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빠르게 발빠르게 제 이 리빌딩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토트넘이 스쿼드 뎁스도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뎁스를 가지고 겨울 이적 시장에 과연 토트넘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선수들 데려올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티모 베르너 데려왔고 드라구신 데려왔고, 지금 만약에 진짜 사르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 한 명 데려온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이 충분히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입을 하고 있다. 진짜 정말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 시장을 잘 보내고 못 보내고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보내야 될 선수,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팀에 영입해야 될 선수가 정확하게 적절히 분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내보내야 되는 선수는 내보낼 선수대로 잘 내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입을 해야 될 선수는 영입을 해야 될 자리만큼 또 잘 영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적 시장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사우디 자본이 들어와서 내보낼 선수들이 해결이 되지도 않았고 주급 나가야 되는데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토트넘은 말 그대로 회사 운영이라고 치면 정말 회사가 건전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힐이랑 호이베르 정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티모 베르너가 와서, 원래 티모 베르너가 제일 좋아하는 등번호가 11번이에요. 근데 힐이 지금 11번을 달고 있어서 베르너가 16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힐이 지금 구단에서 눈치 아닌 눈치를 주고 있다는 외국 기사가 나오곤 있어요. 야, 너 지금 피오렌티나에서도 너 임대 계약 관심 있고 네덜란드의 페이노르트도 너 원한대. 그러니까 너 얼마든지 가고 싶으면 우리 보내줄 테니까 나가는 게 어때? 하는데 힐은 자기는 토트넘에 포커스래. 오늘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이번 시즌만큼은 떠돌이 생각을 그만하고 나 여기서 좀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노력해보고 싶다 하는데, 눈치가 있으면은 갈 때 되면 알아서 가야 될 수도 있다. 근데 힐은 진짜 안타까운 게, 근데 원래 여러분 프로라는 게 냉정해요. 힐한테 기회가 없었는 게 아닙니다. 이번 시즌 어느 정도 힐도 기회 출전기를 받았는데, 나는 본인이 이 팀에서 남아서 뛰어야 된다라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못 보여줬기 때문에 힐이 적어도 존슨 정도의 레벨에는 가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존슨한테 어떻게 보면은 밀린 게 아닐까. 그래서 힐이 만약에 이번에 겨울에 임대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힐한테는 이제 사실상 다시 돌아왔을 때 자리를 좀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힐이 왜 밀렸냐면 솔로몬만큼의 활약도
못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쨌든 솔로몬을 바라보면 포스테코글루는 어쨌든 이 솔로몬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활동량이고 네. 빠름이고 신속함이잖아. 네. 근데 이 세 개를 다 못 가지고 있어, 힐이. 힐은 부지런하게 뭔가 그 자기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템포 조절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 제끼고 이런 건데, 현재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이 축구에는 더더욱 힐이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존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존슨은 자기만의 장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냥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저돌적인 돌파, 그 다음에 뭐 크로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주고 있잖아. 물론 뭐 우리가 존슨한테 한 시즌에 10골, 20골 넣어달라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힐은 뭔가 다재다능하게 모든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능력에서 특수하게 잘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힐도 어쨌든 간에 나가줘야지 어떻게 보면 더 순조로운 이적 시장이 될 텐데, 네. 제 생각에는 힐은 나갈 것 같진 않다. 이번 겨울은 어떻게든 버텨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겨울 이적 시장이다. 이렇게 저희가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다이어가 토트넘을 떠나 미넨을 가게 되었는데 과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이어가 오면서 우승 트로피가 무산이 될지, 이것도 시즌 말미에 좀 재미있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이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항상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평가 중 하나가 뭡니까? 이 다이어 이 친구가 옆에서 뛰는 친구들이 항상 아프다 보니까 쟤희들이 활약도 못 보여줬다. 근데 이제 미넨 가잖아요? 엄청난 선수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지 형 김민재 옆에도 있고 우파메카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더리우트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거기 가서 누구랑 뛰든지 간에 자기보다 잘하는 수비수랑 뛰는데, 과연 그 자기보다 잘하는 수비수랑 다이어가 뛸 때 다이어의 실력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Artlist.io